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어느 주말, 서윤은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 엄마가 혼자 30년을 살아온 집,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래서 더 조용한 집, 엄마 이정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을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었던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자리 숫자 1027, 서윤의 생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그 번호를 썼는지는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올해 38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였고 이혼한 지 4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준호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잘 울지 않고 잘 흔들리지 않고 늘 차분하다고. 그 단단함이 어디서 왔는지 서윤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닮은 것이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서윤이 기억하는 엄마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오전엔 공장에 나가고, 오후엔 청소일을 하고, 저녁엔 또 다른 집에 빨래를 날랐습니다. 그 와중에 서윤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었냐? 숙제했냐? 일찍 자라. 기억에 남는 말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안아준 기억도, 잘했다고 칭찬받은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반대표로 웅변대회에 나가 1등을 했을 때도 엄마는 그래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거리감은 어른이 된 후로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았고, 생일이면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이혼을 했을 때도 엄마는 네가 결정한 거면 됐다는 말 한마디를 했고, 그게 위로인지 무관심인지 서윤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21일 동안 병원을 오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조용히 떠났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서윤은 울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행정 처리를 하고 준호의 밥을 차리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또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 된장이 배어든 냄새, 그리고 무언가 꽃 같기도 하고 약 같기도 한 이름 붙이기 어려운 냄새. 서윤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유품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어야 했는데 서윤은 자꾸만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그릇 하나, 다 쓴 볼펜 한 자루, 벽에 걸린 달력 하나, 전부 엄마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잠을 자던 방, 싱글 침대 하나와 낡은 서랍장, 그리고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빛이 먼지 입자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서랍장 앞에 앉아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약, 혈당약, 관절약. 서윤은 엄마가 그 많은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서랍엔 영수증들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어릴 적 찍은 사진, 학교 졸업식 사진, 그리고 서윤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해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엄마는 혼자 찍혀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을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헤어지고 모서리가 다른,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노트들. 크기도 색도 제각각이었습니다. 5권, 6권 헤아려 보니 모두 11권이었습니다. 맨 앞 노트의 표지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4년 봄, 서윤이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크고 투박하고 힘있는, 그러면서 어딘가 서툰 느낌의 글씨.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곳도 있었고 문장이 끊기다가 다시 이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서윤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엄마 그림이라고 했다. 나는 그냥 잘 그렸네 하고 말았는데 밤에 그 그림을 다시 꺼내봤다. 오래 봤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 보고 싶었다. 서윤은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일기는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문장들은 단순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웠습니다. 꾸밈없이 적혀있는 말들이 오히려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방바닥에 앉아 노트를 넘겼습니다. 햇빛이 기울고 방이 어두워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서윤이 생일. 케이크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랐다. 대신 미역국을 끓였다. 서윤이가 맛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다. 근데 좋다는 말을 못했다. 왜 못했을까? 모르겠다. 서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미역국을 기억했습니다.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없다며 토라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러 갔고 서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그 뒷면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2003년 3월 서윤이가 대학에 붙었다. 나는 기쁜데 기쁜 말을 못하겠다. 말하면 울 것 같아서, 우는 거 보이기 싫어서, 서윤이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근데 오늘 밤은 혼자 실컷 울었다. 기뻐서.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엄마는 그래 잘 됐다는 말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저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이 지긋지긋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했습니다. 기뻐서. 2009년 여름 서윤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그냥 잘하라고 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행복해라. 힘들면 돌아와라. 엄마가 항상 있다. 근데 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다. 결혼식 날 서윤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걸 보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다. 서윤이 몰래 화장실 가서 울었다. 노트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윤은 기억했습니다. 그날 엄마가 식장 한쪽에서 혼자 앉아있던 것을,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화장실 다녀왔다고 했던 것을, 눈이 조금 빨개 보였는데 피곤한가 보다 했던 것을. 엄마는 그때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행복해지는 것이 기뻐서. 그리고 어쩌면 그 행복한 딸 곁에 자신이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2013년 서윤이가 이혼한다고 했다. 나는 네가 결정한 거면 됐다고 했다.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달리 말하고 싶었다. 고생했다고, 괜찮다고, 엄마 집에 와서 쉬어도 된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서윤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앉아 있었다. 미안했다. 많이. 서윤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단단하다는 말을 들어온 사람답지 않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람답지 않게 바닥에 앉아서 노트를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저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방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 불빛으로 나머지 노트를 읽었습니다. 읽다가 울고 울다가 또 읽었습니다. 노트에는 서윤의 인생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본 서윤의 인생이, 서윤이 몰랐던 수많은 순간들이 엄마의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남자아이 얘기. 서윤은 한마디도 한 적 없었는데 엄마는 요즘 서윤이가 거울을 자주 본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쁜 애다. 누가 봐도 예쁜 애다. 근데 나는 왜 그 말을 못할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엄마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윤이가 선생님이 됐다.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인데 내 딸이 선생님이 됐다. 오늘은 자랑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서윤은 그날 엄마에게 합격 문자를 보냈고 엄마는 축하해라는 두 글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며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우가 태어났을 때의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서윤이 아들 준우를 처음 봤다. 병원에서 안아봤는데 작고 따뜻했다. 서윤이가 출산하는 동안 나는 복도에서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눈을 감고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서윤이가 건강하게, 애도 건강하게, 그것만 빌었다. 서윤이가 아기를 보고 웃는 걸 봤다. 나는 돌아서서 또 울었다. 기쁜 날인데 나는 왜 자꾸 우는지 모르겠다. 서윤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출산 후 처음 엄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엄마는 그냥 잘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이 조금 섭섭했습니다. 더 뭔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복도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방법도 모르면서. 마지막 노트는 2022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쓰러지기 불과 2달 전까지.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윤이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준호는 잘 크고 있는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근데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았다. 바쁠 것 같아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전화하면 서윤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다음에 해야겠다. 다음에 엄마는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하고 싶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전화를 귀찮게 여길까봐 망설였다는 것도. 서윤은 핸드폰의 통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지난 1년간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 세어보니 12통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떠올려봤습니다. 바쁘다고 빨리 끄는 날도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기색을 드러낸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을 것입니다. 서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서윤은 말했습니다. 소리를 내요. 엄마, 나야. 서윤이야. 일기 읽었어. 다 읽었어. 몰랐어. 엄마, 진짜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나는 엄마가 무관심한 줄 알았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우리가 그냥 그런 사이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구나. 엄마도 나랑 똑같았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잖아. 나도 그랬어. 나도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냥 엄마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렸어. 근데 엄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목이 막혔습니다. 미안해 엄마. 먼저 전화할 걸, 먼저 보러 갈 걸, 바쁘다고 끊지 말 걸, 생일에 케이크 없다고 토라지지 말 걸, 대학 붙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걸, 이혼할 때 엄마 집에 가서 울 걸, 준호 안아줘서 고맙다고 말할 걸.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와서. 신호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11권 전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노트들이 이제 엄마였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평생 혼자 간직하며 작은 글씨로 꾹꾹 눌러 담은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교 어땠어? 별것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하면서 서윤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은 하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훗날 엄마의 서랍을 열었을 때 거기서 일기장을 발견하지 않아도 되게, 이미 알고 있어도 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집에서 자라도 되게.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런 얼굴을 보고 싶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켜만 봤겠구나. 괜찮아 엄마, 이제 알아. 늦었지만 이제는 알아.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도 사랑이었다는 걸. 무뚝뚝한 미역국이 케이크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는 걸. 화장실에서 혼자 흘린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뱉은 그래라는 한마디가 전화기를 들었다 놓은 그 망설임이 전부 사랑이었다는 걸. 엄마의 사랑은 숨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속에, 새벽 도시락 속에, 빨개진 눈 속에, 끝내 걸려오지 않은 전화 속에. 하지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